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의 반통합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통합 갈등이 분당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노동계 출신 인사를 신임 경제부 시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논란도 예상됩니다.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이 열흘 만에 300만을 돌파하며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 10명 가운데 1명이 이미 영화를 봤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를 위한 전용 연습구장이 오는 8일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완공됩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의 분당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반통합파도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에 대한 호남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신당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중진 의원들이 중심인 운동본부는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저지하는 동시에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의 단장으로는 광주의 김경진 의원을 내정했고 다음 주부터는 각 지역을 돌며 여론몰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마 첫 일정이 광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시민사회 간담회를 진행을 하도록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분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통합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대한 호남의 여론은 찬성 38%대 반대 35%로 팽팽했습니다. 통합을 가정하고 물어본 호남의 정당 지지도는 통합정당이 20%로 현재 국민의당 12%는 물론 바른정당 3%를 합친 것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을 만드는 경우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론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구 쪼개기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탱크 미래의 오승용 대표는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시키는 관행이나 당리당략 때문에 중선거구제의 취지가 훼손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은 변호사도 주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경제부 시장에 박병규 전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내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단장을 경제부 시장 후보로 추천했고 윤장현 시장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기아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 경제부 시장 내정은 노동계와의 협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의 글을 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1급 공무원 자리에 4, 5급을 지낸 인사를 내정했다는 점 때문에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87년 6월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이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역 관객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책상을 탁 치니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접한 평범한 시민들이 세상을 바꿨던 드라마틱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1987.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 배우들의 출중한 연기, 무엇보다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힘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주는 묵직한 감동이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김태리 씨가 버스 위에 올라갈 때 좀 그런 뜨거운 것이 벅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외쳤던 그때를 기억하는 5, 60세대들에겐 31년 전 그날처럼 또렷하고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당시 생생했던 그런 것을 다시 재생해서 또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젖힌 사실에 주목하며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좀 연도별로 그냥 외운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뭐 호원조치를 왜 했고 그 이유랑 원인,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영화였습니다. 영화에 대한 광주 시민의 애정은 남다릅니다. 지금껏 개봉한 지 9일 만에 광주에서만 13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았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영화를 본 겁니다. 특히 80년 5월 광주가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데다 체류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고향이 지역이란 사실도 새삼 주목되고 있습니다. 1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 운전사에 이어 1987까지 흥행 돌풍을 이어가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광주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1987이 광주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광주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화력을 보태며 6월 항쟁의 중요한 도화선이 됐는데요. 5월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던 광주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푸른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미는 한 여학생. 전국에서 처음이었던 전남대 여학생의 삭발은 광주 학생들에게 투쟁의 뜨거운 기폭제가 됐습니다. 거의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나와서 삭발을 했고 어떤 야구들은 이렇게 직접 거기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베어서 흰 광목에다 혈서를 쓰고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한꺼번에 쫙 뜨겁게 올라왔죠. 우리도 한여리처럼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몸을 다쳐가며 화염병을 던졌던 건 5월 광주를 알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광주 시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0년 5월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고 80년 5월에 대한민국의 군인이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그냥 강의실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광주 사람들이 희생시킨 군부 독재 정권의 4.13 호원선언에 경악한 광주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87년 4월 광주 대교구 사제단의 무기한 단식 농성에서 출발한 광주의 투쟁은 6월 항쟁의 주역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시키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드디어 이제 부산이라든가 전주, 대전, 충청 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서울도 5월 27일 날 국본이 출범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5월로 인해 깨어났지만 7년의 억눌림 속에 살아갔던 광주는 5.18이 전국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어떤 지역보다 각별하게 지켜봤습니다. 도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선배님들 그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분신과 투신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였던 거고. 시민 모두가 주역이었던 6월 항쟁. 광주 시민들은 5.18 당시 그때처럼 민주주의의 횃불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이 성명을 내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성명에서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가 5.18 정신을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남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들이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정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전남대는 이번 정시 모집에서 1,03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일반 모집은 수능 100%, 예체능 계열은 실기고사와 수능으로 뽑습니다. 조선대는 전체 정원의 21%인 987명을 선발하는데 사범대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전 학과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동신대와 광주대 등 지역 대학들도 오는 9일까지 정시 모집을 한 뒤 오는 18일 이후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프로축구 광주FC를 위한 전용 연습구장이 오는 8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옛 염주양궁장 부지에 들어서는 연습구장은 천연과 인조 잔디구장 각 1면씩 모두 2면의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장입니다. 광주시는 또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개보수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 총연맹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에서 3등급 장애인 2만 5천여 명 가운데 51%인 12,800여 명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로 가장 낮은 전북 7.4%에 비해 7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1인당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는 119만 5천 원으로 전국 평균 122만 원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납포했습니다. 중국 영구선적 218톤급 요영호호 등 저인망어선 2척은 가거도와 흑산도 해역에서 고등어 6톤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일련 번호가 없는 조업일지를 사용하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서해 남부 해역에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MBC가 UHD 방송 시작에 맞춰 제작한 UHD 3부작 다큐멘터리 세계의 도시 과학을 만나다 2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2부에서는 18세기에 과학을 국력으로 삼았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뉴턴, 찰스 다윈, 마리 퀴리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UHD 3부작 다큐는 세계 6개국에 걸쳐 과학자들의 위대한 흔적과 인류 발전에 기여한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라도 천년을 맞은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운영해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으로 9월 1일부터 2달 동안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개최, 강진과 담양의 남도 정원 조성, 전라도 관광지 백선 홍보, 모바일을 이용한 관광 정보 제공, 관광 할인 카드인 남도 패스 판촉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도 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10에서 3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또다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내일과 모레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 있겠습니다. 현재 구례와 여수, 광양과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고요. 내일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와 영광이 1.4도, 나주가 1.5도로 대부분 지역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5도, 담양과 화순, 나주 6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6도, 장흥이 7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과 모레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우리 지역 눈과 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 기온 떨어지면서 한파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